야, 거기 검은 머리 외국인.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냐? 그만해. 남학생은 한국으로 막 돌아온 소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쩔 건데? 어? 이 태권도쟁이, 꼬맹아. 남학생의 손이 여학생의 뺨을 향해 날아가던 그 순간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소녀에겐 한없이 느렸기에 그의 다음 행동을 간파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죠. 눈 깜짝할 새에 남학생의 손목을 낚아챈 소녀의 이어지는 반격.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속 시원한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꾹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도시.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세화고등학교. 그곳에 외국에서 막 전학 온 소녀 김민지는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초의 어느 하루, 민지는 담임인 최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은 마치 쿵쾅쿵쾅 북이라도 치는 것처럼 요동쳤죠. 교실 문 앞에서 민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복 치마의 주름을 매만지며 후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되뇌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외국에선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여기 한국 학교에선 그저 미국물 먹고 온 어색한 전학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준비됐니? 민지야? 최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자 스무쌍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일부 눈빛에서는 은근한 적대감까지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선 민지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김민지 학생입니다. 오래 외국에 살다 와서 아직 우리말이나 학교 문화가 서툴 수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요. 최 선생님의 따뜻한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은 한 여학생은 피식, 짧게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학생들은 소곤소곤, 작게 속삭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뒷자리에 앉은 박준호였죠.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이며 대놓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름이 뭐라고? 민지? 발음하기 되게 어색한데? 그냥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준호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어요. 선생님께서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민지의 귀에는 누군가가 아, 또 저런 부류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어요. 자리에 앉은 민지는 곧바로 책상 위에 깔끔하게 필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첫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시끌벅적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민지는 최 선생님이 준 체육복을 들고 여학생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신나게 떠들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낮아졌어요. 민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교복을 벗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죠. 야, 쟤 운동했나 봐. 팔 근육 좀 봐. 그냥 외국 애들은 다 저렇게 마르지 않았어? 근데 왜 계속 바닥만 보고 있냐? 표정 봐. 완전 얼어있어. 소곤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민지는 서둘러 탈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자, 새 친구도 왔으니 다 같이 체조로 몸부터 풀자. 일어서.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가 우르르 일어섰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민지의 유연함은 단연 많은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다리를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에서는 와 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서커스단 출신 아냐? 저게 어떻게 돼?
무슨 요가 강사인가 봐. 징그러. 오늘은 농구 수업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두 팀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두 팀으로 나눠보자. 준호, 네가 한 팀 주장하고 수진이, 네가 다른 팀 주장해.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민지는 제일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수진 팀에 배정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코트 구석에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와 그의 친구인 태미는 일부러 민지에게 세게 공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어이 유학생, 너도 좀 해봐야지. 우리 검은 머리 외국인 공 받아. 퍽. 공이 민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지는 아픈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공을 주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지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빛과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박준호와 이태민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민지는 늘 그렇듯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준 김밥과 불고기가 담긴 소박한 도시락이었죠. 민지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와 태민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와, 또 촌스러운 냄새가 솔솔 나네. 너네 집은 아직도 이런 거 먹냐? 준호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려 했지만 태민이 갑자기 그녀의 도시락을 휙 하고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김밥? 아, 진짜 유치하다. 이런 걸 아직도 먹어? 태민이 도시락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엔 준호가 도시락을 가로챘어요. 너 이거 먹고 싶으면 우리한테 절 한번 해봐. 자, 어서. 그럼 돌려줄게. 준호가 도시락을 높이 쳐들고 민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돌려줘. 민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자 준호는 비웃으며 도시락을 바닥에 쾅 하고 던져버렸어요. 김밥과 불고기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흡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태미는 일부러 그 음식을 질겅질겅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아이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지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교복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병을 통째로 부어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젖은 교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최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사물함을 닫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최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키득거리며 서 있는 준호와 태민을 발견했어요. 민지야, 혹시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민지는 잠시 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도움의 손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최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 알겠지?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떠나자 민지는 젖은 교복을 가방에 쑤셔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체육복 차림으로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깔깔대며 집으로 향했지만 민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학교와는 반대 방향인 동네 외곽을 향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민지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무 태권도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장 안은 바깥과 달리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태권도 관련 사진들과 빛바랜 메달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민지야. 나이 지긋한 김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지의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체육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그 아이들이니?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 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너무 참기만 해 민지야. 네가 가진 힘을 가끔은 보여줘도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들어 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관장님, 제가 배운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남을 공격하는 건 우리 무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 관장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툭툭 털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여주는 것일 때도 있단다. 언제까지 참기만 할 거니?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장 안으로 들어가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더없이 강인했어요. 마치 한 마리의 학처럼 춤을 추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한쪽에서 같은 학교 친구인 최윤아가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윤아는 김 관장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관장님, 저 친구 정말 대단해요. 대체 어디서 저렇게 배운 거예요? 김 관장님은 민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하단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거다. 일주일 후 세화고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체육관은 활기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체육관 한쪽에서 장식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홀로였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익숙해진 듯 했어요. 자, 모두 모여봐. 오늘은 체육대회 준비물 최종 점검을 할 거야.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학생들이 왁자지껄 모여들었습니다. 민지도 장식을 내려놓고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섰어요. 선생님은 명단을 들고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지, 너는 반 티셔츠랑 응원 리본 준비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곱게 접힌 티셔츠와 리본을 꺼냈습니다. 밤새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선생님께 건네려 했지만 갑자기 박준호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그 티셔츠 제가 한번 볼게요. 준호는 민지의 손에서 티셔츠를 휙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것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찍 하고 찢어버렸어요. 천이 찢어지는 소리에 시끄럽던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미안. 너무 약해서 그냥 찢어졌네. 준호는 키득거렸고 그의 친구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티셔츠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준호,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체육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실수라니까요, 선생님. 진짜 천이 약했나 봐요. 체육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다른 티셔츠를 준비해볼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 혹시 몰라서 여분을 준비해왔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마치 마술처럼 또 다른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래, 좋아. 그럼 계속하자. 수업이 계속되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민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민지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체육복 가져와라, 물 떠와라 등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민지가 그것을 묵묵히 해내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체육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강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준호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뭐하냐? 너네 나라에선 원래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도 돼? 준호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나가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딜 가? 난 아직 너랑 할 얘기 안 끝났는데. 민지는 준호의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어요. 준호는 민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태민과 다른 친구들이 주변을 빙둘러쌌습니다. 넌 진짜 이상해. 항상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준호가 민지의 체육복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민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이게 너네 스타일이냐? 어? 항상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거? 툭툭 준호의 손가락이 민지의 뺨을 다시 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민지의 눈에 순간 번뜩이는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야, 말 좀 해보라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냐? 툭툭 준호의 손가락이 더 세게 민지의 뺨을 쳤습니다. 민지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결코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유나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와 친구들은 낄낄 웃으며 한 발짝 물러났어요. 아, 진정해.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으로 가리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마워. 난 괜찮아. 유나는 민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넌 충분히 저놈들을 막을 수 있잖아. 민지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다 알아. 너 누군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넌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민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창문 너머로 최 선생님이 민지와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염려와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유나와 함께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발걸음이 유난히 더 무거웠어요. 도장에 도착한 민지는 곧바로 도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했어요. 마치 오늘 겪었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발차기에 실어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조용히 민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애들이 민지를 또 괴롭혔어요.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김 관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때가 오고 있군. 저녁 무렵 민지는 도장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기 때문이죠. 민지가 사는 곳은 동네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장학금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선 민지는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태권도 메달들과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외국에 있는 엄마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미국에서 유학 온 지 이제 겨우 2달째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지는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학교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민지는 거실 한쪽에 놓인 훈련 장비들 앞에 섰습니다. 미트, 발차기 패드, 그리고 벽에 걸린 소형 샌드백까지. 외국에서부터 직접 들고 온 그녀만의 작은 훈련 공간이었죠.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을 충분히 풀고 난 후 그녀는 앞에 놓인 미트를 향해 기본 발차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속도를 높이며 정확하게 미트 중앙을 가격했어요. 하나, 둘, 셋. 민지는 숫자를 외치며 발차기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땀이 비오듯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오늘 준호에게 받았던 모욕을 이겨내기라도 하듯 매 발차기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민지는 샌드백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연속 발차기와 펀치를 섞은 복합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칼날처럼 정확했어요. 국가대표의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지독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의 훈련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1시간의 고강도 훈련이 끝나고 민지는 바닥에 벌러덩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띠링 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박 코치님이었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고 있니? 다음 달 국제대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민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네, 코치님.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민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까지. 모든 것이 어린 소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준호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뺨을 치던 그 불쾌한 느낌, 주변 아이들의 잔인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왜? 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음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거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코치님이 짜준 아침 훈련 루틴이었습니다. 덤벨 운동부터 플랭크, 버피 테스트까지. 민지는 국가대표답게 완벽한 자세로 모든 동작을 빈틈없이 소화해냈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민지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괴롭힘을 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참아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학교에 도착한 민지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어요. 안녕 민지야.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유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고마워. 유나는 민지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기,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먹을래? 내 친구들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혼자 점심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수업이 시작되고 민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민지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보냈지만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은 민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민지는 학교에서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민지야, 너 정말 태권도 국가대표였어?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반짝이며 쏠렸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었어. 와, 대박.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 유나는 민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너무 참지 마. 가끔은 네 힘을 보여줘도 괜찮아.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준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업이 끝나고 민지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유나와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점심시간 덕분이었죠. 도장에 도착한 민지는 김 관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김 관장님은 민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민지야. 민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김 관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허허,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자, 그럼 오늘은 다음 달 대회를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보자. 민지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훈련에 한창이었어요. 유나도 있었죠. 유나는 민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 오늘은 내 시범을 꼭 한번 보고 싶어.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유나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뭘 보여줄까?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거. 민지는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중앙으로 나가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민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도장하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민지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믿을 수 없어. 너 진짜, 너무 멋있어. 민지의 얼굴은 칭찬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인정받는 기쁨이었어요. 김 관장님은 민지의 어깨를 툭툭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실력은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 이제 그 빛을 더 이상 숨기지 마라. 민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화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고, 복도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지도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이 민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애가 그 애래. 진짜 태권도 선수라던데?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의 친구들이 말했을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려진 걸까?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확 쏠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어제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아. 민지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혹시 화났어?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으니까. 수업이 시작되었고
민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민지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야? 태권도 시범 좀 보여주면 안 돼?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외국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였으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도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존경의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박준호와 이태민이 아주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민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직접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끔힐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준호와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지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망설임 없이 직진했어요. 준호는 민지의 바로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진짜였어? 너 무슨 태권도 선수 같은 거라며? 민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권도 선수야. 닌자 아니고. 준호는 칫 하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태민과 함께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유나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최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최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민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민지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유나가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봤어. 최 선생님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데.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최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민지야. 선생님은 네가 걱정돼. 준호와 다른 아이들이 널 괴롭힌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학교를 나선 민지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정식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장에 도착한 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코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민지는 꿈이라도 꾸는 듯 놀란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곧 기쁨의 미소를 활짝 지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박 코치님은 성큼성큼 민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 달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직접 와서 네 훈련을 도와주고 싶었어. 민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눈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민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국제 태권도 대회 결승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지는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더없이 힘차고 정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민지는 강력한 상대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믿을 수가 없어. 유나는 입을 틀어막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영상을 저장하고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두가 민지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안에서 민지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와 이태민은 오히려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준호는 자신이 매일같이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엄청난 실력의 태권도 선수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민지를 직접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걔 사실 약물 복용해서 매달딴 거래. 한국에서 사고치고 쫓겨나서 외국으로 도망갔던 거라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학교 안에 음습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평소처럼 조용히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점점 더 뜨겁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도 유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 주 대회 준비하느라 좀 피곤하긴 하네.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민지는 항상 그렇듯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오늘은 불고기와 김치가 담긴 맛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박 코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였죠?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준호와 이태민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악했어요. 야, 검은 머리 외국인. 오늘도 그역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민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준호는 피식 비웃으며 계속해서 민지를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듣자 하니 너 무슨 대단한 태권도 선수라며. 근데 왜 한국에서 쫓겨났대? 뭐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냐? 민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 헛소문 퍼뜨리지 마. 준호는 민지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부모도 없이 혼자라더니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진 거냐? 불쌍한 것. 민지는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민지의 도시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개밥이냐? 너네 나라에선 원래 이런 걸 먹어? 그리고 준호는 도시락을 확 잡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어요. 준호는 도시락을 흔들더니 바닥에 그대로 쾅 내동댕이 쳤습니다. 불고기와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민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민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기까지 해. 준호는 민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뻗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이 닌자 같은 년아. 바로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민지의 뺨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준호는 헉 하는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준호는 분노에 차서 다른 쪽 손으로 민지를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의도를 미리 읽기라도 한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럽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를 바닥에 그대로 매다 꽂았습니다. 한드!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친구 태민에게 소리쳤고 태민이 악을 쓰며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옆으로 피하고 단 한 번의 간결한 발동작으로 그를 가볍게 제압했어요. 태민도 준호의 옆에 나란히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벽하게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멈춰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때 최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준호와 태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민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최 선생님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야, 교장실로 가자. 준호와 태민, 너희도.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태민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낑낑대며 일어났어요. 세 학생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민지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준호와 태민에게 당했던 온갖 괴롭힘,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니? 최 선생님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무도예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참아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박준호, 이태민, 너희는 일주일간 정학이다. 그리고 민지에게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준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고 태민도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 학생, 자제력을 보여준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주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민지는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들 수업에 들어간 시간이었죠. 민지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호와 태민을 제압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사물함 앞에 도착한 민지는 문을 열고 체육복을 꺼냈어요. 다음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체육 수업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건실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보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민지 학생, 무슨 일이니?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보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은 없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식당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문이 이미 교직원들에게까지 쫙 퍼진 모양이었어요.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보건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도발, 도시락을 던지던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제압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난 일 같았어요. 그때 보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지금 온 학교가 내 이야기로 떠들썩해.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준호랑 태민이를 단숨에 제압했다며? 지금 애들 전부 네가 무슨 영화 속 히어로 같다고 난리야. 민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그냥 멈추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나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준호 같은 애들은 누군가가 꼭 한번 맞서야 했어.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의 따뜻한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민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교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어리둥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김민지, 너 진짜 멋졌어. 드디어 박준호가 혼쭐이 났네. 학생들은 환호하며 민지를 영웅처럼 반겼습니다. 그동안 준호의 횡포에 남몰래 시달렸던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민지는 부끄러운 듯 서둘러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수줍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박소희야.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 앞으로 우리 친구하자. 민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그녀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과 후 민지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코치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지만 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 관장님과 박 코치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었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박 코치님이 말했어요. 민지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 관장님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단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셨지?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줬구나. 민지야. 박 코치님이 민지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힘을 사용했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도인의 정신이란다. 민지의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훈련하자. 다음 주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민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마치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최 선생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텐데. 넌 정말 잘 해냈어. 준호와 태민이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내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될 거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제 준호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동안 아들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며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단다.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체육대회 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이 내 멋진 기술을 보고 싶어 하더구나.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최 선생님은 민지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야. 절대로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교실로 향하는 민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었어요.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세화 고등학교의 운동장은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팀 색깔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분주하게 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민지는 교실에서 체육대회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살짝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전교생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유나가 다가와 민지의 어깨를 툭툭 토닥였습니다. 많이 떨려? 민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 적은 처음이라서. 유나는 힘차게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팀별로 왁자지껄 모여 있었고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도 관람석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으로 향했죠.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도 릴레이, 줄다리기 등 여러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녀의 민첩한 움직임과 뛰어난 체력은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민지를 응원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김민지, 김민지.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팀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김민지 학생? 뒤를 돌아보니 박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학생.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준호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괴롭혔던 거. 전부 다 내 행동이 정말 나빴어.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준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때 화내서 미안해.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지 학생,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태권도 시범,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준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떠나자 유나가 민지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믿을 수가 없어. 박준호가 사과를 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겁고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서인 특별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힘차게 안내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세화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김민지 양의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민지 양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쓴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녀는 이미 새하얀 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코치님과 김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죠. 넌 할 수 있어, 민지야. 박 코치님의 응원이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는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민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불꽃처럼 강인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민지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우아한 낙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민지는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김 관장님이 준비해온 두꺼운 송판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집중하더니 기합 소리와 함께 단 한 번의 날카로운 발차기로 5장의 송판을 동시에 산산조각 냈어요. 와,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창작 품새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그녀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결합된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민지의 몸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외로운 고립에서 따뜻한 화합으로 변화하는 한 소녀의 여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이 끝나자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유나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왔고 최 선생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대단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완전 프로 같았어. 학생들의 칭찬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어요. 박 코치님과 김 관장님도 다가와 그녀를 힘껏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지야. 네가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었어. 박 코치님이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죠. 민지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그들이 제잘거리며 멀어지는 모습을 최 선생님이 학교 창문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맺혔어요.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요. 최 선생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가 사실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햇살 가득한 봄날, 민지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전학생이 아니라 새와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자 모두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다면 따뜻한 감상 한마디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나는 밤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